자, 일러스트레이터를 캐릭터 공장, 즉 캐릭터 팩토리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만들고 싶은 애들을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 움직일 수 있게 준비를 해보고요. 그리고 얘가 아닌 다른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간단하게 Alt키로 복사를 해서 다른 시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관련 없는 애들은 화면 밖으로 내보내서 실제는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여러분들 위치를 잡아서 새롭게 시도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만들어 놨던 녀석, 우리 이 강아지가 한 대 있는데 요 한 마리를 집중해서 요 선택 도구 무브 셀렉션 앤 무브죠. 이거 선택하시고 확대 컨트롤 A가 뭐지? 모두 컨트롤 2 이거 잠궈 주세요. 왜? 저기 머리가 약간 좀 개성 있게 좀 보이게 하고 싶어. 자, 개성 있게요. 약간 이렇게 찰리 브라운 아니지만 아이드로퍼를 잠깐 동원해 볼게요. 앞으로 그릴레를 기획하는 거예요. 이거 아이드로퍼 영어로 아이 누르셔도 돼요. 이거 찍으면 이 컬러 그대로 오고요. 펜툴을 좀 쓸 줄 아신다면 어때요? 저 머리 베컴 같죠? 어때요? 베컴처럼 꾸밀 수도 있는 거예요. 슬쩍 올려서도 이게 슬쩍. 네. 그런데 물체랑 잠깐 좀 떠야 되겠다. 하얀색 화살표로 이렇게 약간 앞머리인데 약간 좀 세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더 예쁘게 그려도 되는데 이게 얘는 따로 있어가지고 이 장면도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요. 컨트롤 Alt 2 모두 풀어주고요. 얘랑 얘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하실 때 뒤늦게 뭔가 집어넣었어. 얘를 오리셔가지고요. 오리기는 당연히 아시죠. 컨트롤 X 커트. 그룹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룹입니다. 써 있어요. 막 필 칼라, 스트로크 칼라 막 다양하지 어쨌든 묶음 맞습니다. 그룹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아무도 없어요. 얘만 집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원했던 위치에 붙이는 방법 중에 에디트는 편집, 그냥 붙이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건 작업 화면의 중간, 이거는 내가 생각한 오렸던 복사했던 위치에 맨 앞에, 이거는 맨 뒤에, 이런 뜻으로 이 둘 다 좌표가 똑같아요. 오렸던 위치, 복사했던 위치가 동일해요. 프론트와 백 잠깐 비교해 볼게요. 컨트롤 B 누르면 맨 뒤에 깔아지고요. 진짜? 나는 아닌데. 컨트롤 F를 누르면 맨 앞에 붙여줍니다. 그냥 컨트롤 V를 지금 제가 눌러볼까요? 화면 가운데, 작업 화면의 가운데 붙여줍니다. 그게 컨트롤 V의 특징이에요. 포샵도 그럴 거예요. 포토샵도. 바라마 컨트롤 V 작업 화면의 중간에. 컨트롤 V는 자주 안 써요. 컨트롤 V 이거 봐라. 화면 진짜 가운데 뜨네. 예.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컨트롤 F와 컨트롤 B를 많이 씁니다.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고요. 다 됐으면 나갈까? 나가자. 확대. 나가는 방법은 그룹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요. 그냥 이걸 눌러도 되지만 편하게 빈 곳을 더블 클릭. 그리고 그룹은 항상 어느 개체든 개체 기준으로 중심적으로 놀아요. 들어오면 얘한테만 집중,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갈 때는 무조건 빈 곳을 더블 클릭. 이렇게. 자, 예, 강아지가 도형에 가깝고, 이거는 펜툴과 도형, 우리가 배웠던 둘째 날 변형 도구가 약간 좀 들어간 그런 내용이었죠. 세이브 자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캐릭터가 이제 여러분 가장 마음에 드는 대상을 어떻게든 어느 장소에든 찾아 들어가서 변화를 주고 싶다면 변화를 최대한 많이 주시고 최대한 예쁜 모양으로 빈 곳을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항상 돌아가기 때문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lt 가운데. 오케이. 이게 더 이거보다는 낫지 않나? 왜냐하면 하나의 승부를 걸지 마세요. Alt 즉 듀플리케이트 옆으로 이동해서 복사안에다가 시도를 해보시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약간 디자인에서는 기본이니까. 자, 세이브 했지? 이걸 목표로 했습니다. 세이브. 자, 여러분 이모티콘 크기는 보통 350 가로 세로 350이거든요. 72ppi에 24프레임짜리. 보통 영상 만드시는 분들은 5초 이내의 영상 속에 들어가는 GIF 이런 걸 자막과 함께 많이 쓰는데 뭐 공통이긴 합니다. 자, 현재 선택한 애를 잠시 복사를 해볼게요. 왜요? 그리고 이 파일은 중요하니까 이건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공장에서 얘를 납품하기 위해서 복사 했지? 저장은 했고 닫아도 될까? 아직 내가 복사했는지 확신이 안 가. 새 문서 하나 만들자. 컨트롤 N. 웹에 맞춰주시고요. 웹은 일단 맞춰주시고 오른쪽 가보세요. 사이즈가 제각각이죠. 360 탭 360. 아유 참. 360 써주시고 혹시 캐릭터의 이름이 만약에 정해진 거 있다면 여기가 파일을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댕군이 제 이름은 댕군이라고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 하시는 분은 다 댕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됐나? 됐다. 오케이? 아니 크리에이트. 오케이. 여기가 공장에서 이제 납품된 이제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어떻게 됐냐? 이게 360인데 왜 이렇게 꽉 차지? 컨트롤 1 실제 크기야. 자, 포토샵에서 단축키 쓰시는 분들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줌인 줌아웃. 오케이? 화면 맞춤 보기. 피트 온. 피트 온 스크린. 여기서는 이제 아트보드라는 말을 일러스트레이터 위주로 쓰고 있죠. 실제 크기는 리얼 사이즈 같은 경우는 1입니다. 컨트롤 1. 여기 화면에는 바로 안 보이죠? 컨트롤 1이 100% 크기예요. 100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메뉴는 여기 있네요. 액슈얼 사이즈라고 있네요. 실제 크기라고 액슈얼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확대는 안 해드리라도 좀 100% 보기로 봐주세요. 화면 맞춤 보기 컨트롤 제로. 자, 복사했다면 컨트롤 V. 늘 화면 가운데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잠깐. 컨트롤 V는 무조건 화면 가운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F, 페이스트 인 프론트 이게 붙여봤습니다. 실제 크기는 액슈얼 사이즈는 이 정도 크기죠. 의외로 작게 만드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 공장에서 너무 크게 그리신 분들 그리고 이제 설정에 따라 틀려요. 설정. 자, 이게 1920에 1080 크기입니다. 언뜻 봐도 사이즈는 360이라는 크기를 고려해 보셔야 돼요. 항상 작업하실 때는 여기다가 제가 360 레탕글 360 거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너무 거대하게 만드신 경우도 있어요. 설정에 따라 좀 틀립니다. 설정에 따라 틀린데 여러분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트에 공통 메뉴가 있어요. 에디트의 프리퍼런스라고 해서 설정.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K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에디트, 프리퍼런스, 제너럴 단축키가 컨트롤 K입니다. 이 많은 옵션이 있는데 이 일러스트레이터의 옵션은 여러분들 제너럴 중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몇몇 개가 있습니다. 특히 새 문서를 만들 때 이전 그냥 뉴 뜨고 몇 개 안 뜨는 그런 거는 요거를 체크가 돼 있던 거는 꺼주셔야 됩니다. 레거시 형식의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포토샵도 일명 비슷하죠.
특별한 내용은 그다지 없고요. 다음에 요 자리이긴 한데 그림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놨던 그림의 스트로크 웨이트, 선의 두께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펙트라고 해서 진짜 이펙트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기술 있죠. 네모난 건데 모서리를 막 둥글게 깎을 때 이 두 개의 옵션은 완성도 있는 애를 크기를 늘린다거나 줄일 때 그 비율에 맞게 스트로크 두께와 효과를 그 다음에 코너를 이게 세팅을 제대로 맞추는 때는 이걸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체크가 꺼져 있으면 크도 사이즈가 스케일이 커도 선 두께는 1, 작아도 1, 더 작아도 1, 더 작아도 1. 그럼 애기는 선이 엄청 두꺼워서 몸은 작은데 안에 필 컬러는 스트로크 컬러에 묻힐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옵션은 필수로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고요. 체크했다면 오케이입니다. 제가 얘를 늘려볼게요. 아유, 뭐 공장이다 보니까 이 강아지 공장을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빠 머리 위에 가고 싶어요. 아, 그래. 자, 녀석의 선 두께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찌 이렇게 선 두께가 틀리나? 느껴지죠? 아빠는 성견이다 보니까 나 강아지 아니다 하면서 막 선 두께가 일정하게 바뀌고 있죠. 물론 이제 선 두께를 일정하게 높이고 싶을 때는 이것도 선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 이것도 영향을 줘요. 이거는 여기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걸 이제 별도의 필렛이라고 하거든요. 크기에 따라서 이거는 여기까지가 최고로 이런 모양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느린다거나 줄일 때 이게 막 막혀서 더 이상 안 넘어가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세팅을 크기를 느린다거나 줄일 때 그게 좀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어떤 애가 무엇이 중요한지가 제일 중요한데 크기를 줄인 대로 같이 줄어들고요. 얘는 더 애기예요. 저희 동생이에요. 패밀리가 나왔네요. 근데 그 세팅이 꺼져 있으면 턱선의 테두리가 중간에 안 꺾여. 요런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요. 선의 테두리가 다 틀립니다. 이거는 애기다 보니까 가늘게 나왔죠. 몇이니? 0.43포인트. 너는? 저는 1포인트. 저는요. 저는 2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세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선이 너무 두꺼우신 분들은 세팅을 잠깐 체크를 킨다거나 끈다거나 하셔가지고 컨트롤 K. 이 선 두께를 유지하는데 선 두께 요번에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그래? 오케이? 이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작업하실 때 이런 점을 좀 명심해서. 자, 같은 비율로 제가 여기 이렇게 줄여볼게요. 야, 너랑 나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선 두께가 비슷하니? 입 모양 보세요. 입이 보니까 두께가 전혀, 이거 선이거든요. 이거 스트로크란 말이야. 여기 있는 스트로크와 이 포인트짜리 이쪽에 있는 스트로크는 두께가 동일해요. 두께가 동일합니다. 단 여기는 너무 아깝네요. 여기는 이제 스트로크 두께는 인위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선 두께가 얘처럼 비슷하게 하고 싶을 때는 아이드로퍼를 찍으시고요. 저 이것처럼 하고 싶어요. 오, 요거. 이건 일러스트레이터만의 묘한 매력이에요, 매력. 선 두께가 이 입 두께랑 비슷하잖아요. 애기 입이 아빠의 입이랑 똑같잖아요, 두께가. 그래서 잠궈 놓을 건 잠가 놓고 컨트롤 2, 그리고 여기 보이는 저 마디를 하얀색 화살표, 즉 다이렉트 셀렉션, 내가 친히 그 녀석을 선택하리라. 아이드로퍼. 누구를 따라할 거야? 나 얘를 따라할 거야. 선 두께가 필요한 만큼은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오류를 좀 바꾼 거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나름 재정립을 한 거예요. 재정립을 했다면 이제 나머지는 기본 설정으로 이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적당한 크기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너 이게 너무 나한테 와라. 그래서 넘어갔을 때 이 두께가 여기다 적당한지 요거 컨트롤 C 새로 만든 문서 지워주고 컨트롤 A 해도 되는데 컨트롤 V 화면 가운데 화면 맞춤 컨트롤 제로 이 정도 선 두께면 되겠지. 너무 커지는 건 아니지. 일단 비율에 맞게는 이제 맞춰놨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넣어본 거예요. 자, 일단은 그룹 줘보겠습니다. 컨트롤 G 화면 맞춤 컨트롤 제로 피트 온 스크린 됐네요. 잘 들어갔습니다. 세이브 한번 기념으로 저장 안 했어요. 파일 이름은 직접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인데요. 집에서 낮은 버전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CC 버전의 낮은 버전을 다 퉁쳐서 다 열 수 있는 거고 그냥 하면 2020은 2018 버전에 안 열립니다. 2019에도 안 열리고요. 버전을 낮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 친구입니다. 세이브 2프레임짜리만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 응용하시면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여러분 느낌 보셨는데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선택해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선 두께에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맨 위에 올라가셔 가지고요. 야, 우리 선 두께 1포인트로 하자. 이렇게 지정하셔 가지고도 잡아주시면 선이 있는 애들은 적당한 선을 얻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선이 있든 없든 3포인트짜리로 저는 밀고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도 시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묶음으로 묶어봤고요. 두 개의 그룹이죠. 아니 뭐 그 안에도 그룹이 많은데 이 강아지를 바닥에 좀 맞춰 볼게요. 바닥에 맞추는 제일 좋은 방법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럼 가운데 이게 선택해 보시면 무브 툴 맨 꼭대기에 무브 툴의 옵션입니다. 선 두께 봤지? 봤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여러분 어레인지라고 어레인지가 뭐지? 예. 얼라인이라고 이제 정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이 옵션 중에 맨 앞에 있는 아트보드 기준의 얼라인 아트보드 기준의 얼라인 그 다음에 선택된 애들 기준의 얼라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종이 모양을 띠고 있고 여기는 다르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하나밖에 아니라 그래요. 요거가 세팅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시죠. 이게 제일 그룹 주면 이렇게밖에 안 나타나요. 화면 정중앙을 원하시는 분들은 턱 지금 괜찮네. 삐딱하다면 턱 바닥으로 깔아줄까? 바닥 딱 땅바닥에만 있는 애가 돼요. 정중앙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눌러주시면 정중앙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때면 당연히 Shift 누르고 슬쩍 밑으로 내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세이브 조금만 바뀌어도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는 뛰어난 그림 도구인데요. 벡터 드로잉. 근데 애니메이션을 못 만들어요. 납품을 많이 합니다. 포토샵에는 프레임 애니메이션, 애프터 이펙트에는 모션 그래픽 지원을 해줍니다. 레이어 그대로. 자, 레이어는 공통으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는 F7이죠. 레이어 1 기다리고 있네요. 완벽하니? 완벽합니다. 1번 동작이라고 할 겸 1번 됐나? 됐다. 2번 동작도 만들어줘. 레이어 복제? 그렇지. 레이어 복제는 가장 쉽게는 여기 바로 얘를 찍고 이거 누르고 듀플리케이트가 뭐지? 복제, 카피. 아하. 2번. 2번. 여기 글씨가 아니라 여기를 가끔 누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보세요.
어찌 오셨어요? 이름 바꾸시던가. 아하. 그 다음에 펜툴에 라인 그릴 때 파란 색깔 보이는 게 좋으면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렇게도 이름 쓰고 오케이 하셔도 돼요. 됐나? 레이어 하나 더 만들지. 배경용. 배경. 360이라는 크기는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개체에 있는 형상만 인식하고 외곽은 남을 수가 있어요. 캔버스 크기가 틀려질 수가 있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름은 비지 백그라운드. 얘는 바닥으로 끌어내릴까요? 가장 원시적인 드롭다운이죠. 끌어서 쭉 뚝뚝. 예, 그렇지. 잠고. 이거를 잠근다고 하죠. lock. 이거는 안 보이는 거. 나 여기 있지? 여기 있다. 캔버스 크기를 고려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문서 만들 때도 아트보드에서 이미 세팅했던 그 크기에 맞게 해줄 텐데 아트보드를 뒤늦게라도 사이즈를 확인하신다거나 바꾸시고자 하실 때는 현재 아트보드 이 툴을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뀌고요. 옵션에 360 맞지? 360, 360. 좀 틀렸던 분들은 이때 이렇게 바꾸시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됐나? 360, 360. 예를 들면 제가 300으로 바꿔볼게요. 아니 기준은 맞추라고. 포토샵에는 크롭이라고 하죠. 됐나? 됐고 하고 난 다음에는 검은색 화살표 찍어주면 300에 300. 이건 다큐멘트 크기를 여기는 아트보드라고 얘기를 해요. 아트보드. 포토샵에서는 캔버스. 괜히 건드렸네. 언두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예. 자, 백그라운드는 바로 이 모서리에 스마트 가이드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 인터섹트라고 보일 때 클릭. 360. 최근에 걸 또 기억을 해요. 하얀 색깔 대신에 필 컬러를 이렇게 좀 저렇게 정해보고 스트로크 컬러는 X를 눌러서 없는 걸로 해준다면 이게 바로 아트보드에 맞는 투명 배경을 쓸 수도 있고 안 쓰더라도 캔버스 크기를 유지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엉뚱한 데가 있으면 안 되지. 화면 가운데 있고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봐주시고 1번 동작에 이어지는 2번 동작까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짧은 GIF 애니메이션 만드는 단 이제 포토샵으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귀여운 애니메이션만 좀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위에 있는 녀석은 레이어를 토글스 락을 좀 풀어주고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 뭐 레이어는 여러분들 이제 복제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죠. 이게 꼭 찍으신 다음에 이게 누르고 석삼자 모어 혹은 뭐 옵션 더보기 듀플리케이트 예, 듀플리케이트가 복제한다는 뜻이고요. 좀 원시적인 방법도 있긴 있어요. 딱 잡고 뉴 레이어 위치에다가 끌어서 여기에 어금니 물고 더하기가 보일 때 주먹과 더하기가 보일 때 딱 놔줘도 복사가 돼요. 너무 힘들어요. 어금니를 물어야 되니까 잘못하면 치아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치아 손상이 없게 가급적이면 듀플리케이터를 눌러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해야 되는데 똑같은 그림을 레이어 프레임으로 보일 거예요. 이 배경은 캔버스용으로 나중에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없으면 좀 불편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이어를 다 락을 걸면 안 되겠지만 현재 거 빼고는 나머지 락을 걸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겹침이 없습니다. 이제 무슨 변화 주지? 그룹 젖지. 그룹 잠시 풀자. 이거 지금 묶으려고 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G. 이거 단축키들이 비슷비슷하니까 예, 이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G. 맨날 가서 하지 마시고 몇몇 개는 진짜 알아놓으셔야 돼요. 얼굴 좀 올리는 걸로 할까? 그럴까? 방향키로
직접 무브 툴을 잠깐만 Shift 누르고 한번 해볼게. Shift를 왜?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여러 번 올린 건데요. undo, undo, undo. Shift 누르고 방향키 위로 하면은 좀 한 5배 정도 좀 빨라요. 5픽셀 정도 빨리 올라갑니다. 자, 봐봐잉. 변화가 있나? 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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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져. 애니메이션 될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건 잔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잔상으로.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눈은 어떻게 할까? 눈을, 좀 크게, 그룹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더블 클릭. 어떡하지? 얘는 잠가놔. 그룹 안에서도 애들을 잠글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잠고, 요 세트 그대로. 귀는 제가 로테이트를 좀, 로테이트라는 애를 좀 추천해 드리는데, 로테이트는 축을, 앵커 포인트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회전시킬 수가 있어서 축 기준으로 회전할 때 많이 쓰여요. 그냥, 이걸 안 누르시고, 이 무브 툴, 셀렉트 무브 툴로 쓰시면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이게 아니라, 로테이트를 누르고 축은 이 정도 기준으로. 어때? 이렇게 한다면 약간 까딱까딱거리는, 꼬리에도 제가 비슷하게 보일게요. 왕 하면서 올리고, 얘 찍고, 기준은 어디? 아까 요 정도라고 안 했나? 그래요. 왕. 뭐 이렇게. 뭐 직접 이렇게 돌리면 또 느낌은 모르겠지만 축이 좀 틀리다는 거 좀 느껴보시라고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배 정도, 2배가 아니라 120% 정도 1.2배 커지게 해봐. 그렇게 못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스케일 툴입니다. 스케일. 더블 클릭. 120. 미리 좀 보자. 프리뷰. 왕! 그래, 눈 커지는 띠용. 느낌도 와. 좋아. 이 느낌대로 만들 거면 오케이입니다. 카피는 복제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야, 너도 뭐라고 했지? 더블 클릭. 값을 그대로 기억을 해요. 오케이입니다. 이건 그냥 오케이거나 엔터입니다. 그냥 엔터 치셔도 돼요. 엔터. 오케이 안 누르고 엔터. 됐나? 이것도 120%로 늘려야 될 것 같다. 조금 올려. 방향키 2번? 아니 3번? 스케일 더블 클릭. 그래. 냄새 맡을 때 코가 좀 커지는 그런 느낌. 오케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비슷한 예를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약간 좀 틀리다는 점. 더블 클릭. 약간 뭐 격앙된 느낌이죠. 격앙된 느낌. 꼬리도 꼬리 더블 클릭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니 로테이트 축은 요 정도 이렇게 이렇게 아니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하나 4번 만들었죠. 4번 만들어도 되고요. 됐나? 그룹 안에 있을 때는 빈 곳을 더블 클릭하면 빠져나갑니다. 예, 저는 이 정도까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무언가를 만드신다거나 하실 때는 우리 고민해 볼 수도 있어요. 뭐 이 Y자를 유지해야 되겠나? 그룹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것도 그룹이죠. 아까도 눌려봤죠. 눈동자 돌아가는 걸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쪽을 바라보면 저쪽 보는 것처럼. 이거 건들지 마. 나중에 하고 싶을 때 하시고요. 그룹 속으로 들어가서 왕 하니까 짖을 거야. 그래? 그러면 입 안이 약간 보여야 돼. 귀여운 입이. 조금만 벌려. 알트. 알트는 가운데예요. 알트. 왕.
좋아. 가만있어 보자. 이럴 때 감축 안 보이는 걸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안 보이는 걸 잠깐 안 보이게 해봐. 컨트롤 3 감춰. 산삼 감추면 어떨까? 여러분한테 이 묘하게 이 단축키를 외계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 가서 이거 누르는 분들은 없어요. 단축키를 외우는데 한국에는 진생 3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귀한 3은 귀한데 보관해야 됩니다. 막 굴러다니면 팥불인 줄 알고 버려요. 컨트롤 3 감춰라. 감추고 여기 있는 얘만 더블 클릭 V자만 따로 만든 이유가 있던 거예요. 나갔고 컨트롤 알트 3 빨갛게 왕 테두리 좀 줄까? 테두리 줄지 안 줄지 고민이긴 한데 요 정도 하자. 그럴까? 자기만 만족하면 돼요. 자, 빙고 더블 클릭.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왕. 만드는 사람 자유죠, 뭐. 왕. 자, 한번 여기까지 시도를 한번 해봤고요. 현재 보이는 레이어 3개, BG, 1, 2, 모션이죠. 직접 그리던가 우리는 변형을 해서 트랜스폼 처리를 해봤죠. 세이브 잘 해주시고 이 느낌 그대로를 이제 포토샵 파일로 PSD 파일로 내보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도형으로 만드는 그림 귀여워요. 이어볼게요. 자, 이제 내보낼 준비가 된 거지. 예, 됐어요. 잠깐만. 이 눈썹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기 직접 선택 도구는 그룹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검은 화살표와 다르게 그냥 까딱이면 그룹 속에 있는 속에 있는 애들까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게. 단 이렇게 찍으면 전체 선택한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세요. 얘네들은 이렇게 하면 얘만 찍을 수가 있어서 형상의 변형을 좀 가져올 수도 있겠죠. 저는 요걸 찍었습니다. 요걸로도 잠깐 보여드릴까? 방향키 위로? 그러니까 좀 세밀한 작업을 좀 해봤던 거예요. 네, 별 차이는 안 나네요. 자, 내보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본은 잘 저장해 주시고 파일 메뉴에 내보내기 엑스포트 내보내다 엑스포 수출 관련된 행사 엑스포 부산 엑스포트 as 어떠한 형식인지 네가 골라봐. 그 형식으로 내보내 줄게. 네, 제일 일반적인 겁니다. 여기도 세이브 포앱은 있는데요. 보통은 기본은 CAD 파일로 내보내요. 아니 일러스트에서 CAD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기본이 오토캐드. 내려보시면 PSD 레이어 살아있는 포토샵 원본이 됩니다. 야, 좋아요. 같은 위치에 저장되니까 찾을 필요도 없죠. 여기 맞지? 엑스포트. 두 번째 스텝에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보내줄까? RGB 맞지? 그러면 화면용으로는 RGB 컬러죠. 리졸루션 화면용으로 내보낼 거라면 72입니다. 기본은 150으로 잡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300은 잡지, 매거진 아니면 고급 인쇄물에 적합한 편집 디자인용 비트맵이 되는 거예요. 엄연히 이야기하면 벡터가 레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질이 틀려요. 크게 내보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72가 화면 비율이라고 해요. 이 정도는 문서, 파워포인트. 너무 크면 무겁거든요.
기본은 이걸로 잡혀 있으니까 어중간한 150이 아니라 70입니다. 픽셀 퍼 인치 줄임말이죠. 레이어가 있다는 거 기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레이어 그대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레이어 그대로 포토샵 파일이 되는 거라는 거. 라이트 레이어 72 라이트 레이어 이것만 건드려 보시면 되겠네요. OK입니다. 내보내는 과정 금방 끝나고요. 원본 파일은 당연히 필요하시니까 꼭 저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포토샵을 열면서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진행할 겁니다. 자, 포토샵 파일 확인됐습니다. 아이고 잘 왔어. 일단은 왜 화면이 이렇게 도냐? 탭으로 구해야지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어디가 있으면 얘가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탭으로 억지로 이렇게 맞추기도 이것도 매번 일이고요. 일단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면은 그냥 매번 할 때마다 윈도우 어레인지에 탭 형식으로 보여져. 이거는 매번 할 때마다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는 건 기본은 이렇게 안 나올 거야. 역시 컨트롤 K를 써야 돼요. 컨트롤 K? 그래. 설정은 기본으로 알아놓으세요. 작업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 문서를 연다거나 할 때 워크스페이스 왜 화면이 저러냐. 탭 형식으로 늘 보였으면 좋겠어. 파일을 5개 정도 열면 탭 이 창 4개가 막 서로 겹치고 내가 먼저야 하는 것보다 옆에 정갈하게 탭으로 떠 있는 게 보기가 좋겠죠. 이걸 앞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이렇게 안 뜰 거예요. 깔끔하게 뜰 겁니다. 지금은 이미 벌린 일이라 어쩔 수 없고 어레인지에 가서 여러 개를 비교해 놓고 쓰는 방법이죠. 아니면 또 억지스럽게 얘를 자꾸 어금니 물고 파랗게 보일 때 떨어뜨려도 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워크스페이스 확인해 볼게요. 포토샵 워크스페이스 툴바가 조그맣게 보이죠? 애니메이션은 모션입니다. 애니메이션 모션. 이거 보세요. 이거 다 틀리거든요. 뭐 레이어, 뭐 패스처럼. 여기서도 늘 리셋. 제일 중요한 레이어 패널이 제일 중요하니까 라이브러리와 어저스트먼트는 빈 곳에 빼주시고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좀 이런 걸 매번 작업할 때마다는 아닌데 리셋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는 이거를 특별한 이름으로 모션 작업 이렇게 등록할 수가 있다고 해요. 요거는 매번 세팅하는 게 싫으신 분들은 본인이 혼자 쓰는 컴퓨터에서는 뉴 워크스페이스 쓰시면 이모티콘 요즘은 막 툴도 일부는 안 보이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실은 불필요한데 여러분도 고유의 워크스페이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자, 뭐 하지? 일단 먼저 해야 될 거 레이어가 잘 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레이어는 공교롭게도 애들을 그룹에 이거 보시죠. 여러분이 그렸던 순서인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레이어를 펼쳐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보이는 애들은 개별적인 레이어 안에 있는 그룹과 각각의 대상들로 돼 있으니까 그냥 작업하실 때도 괜찮아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확연하게 깔끔하게 보이는 거 원하는 분들은 해당된 포토샵에서는 그룹이라고 부르죠. 레이어가 그룹이 되어 버렸어. 컨트롤 E 영어 단어 E입니다. 영어 단어가 아니라 이게 찾아보시면 손이 많이 가요. 컨트롤 영어 단어 E. 머지의 E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맨날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찍고 컨트롤 E. 이렇게 멍멍이가 보이면 성공이죠. 여기서까지 앞뒤 순서를 바꿀 필요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머지 컨트롤 E를 통해서 그룹을 묶어봤고요. 다음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규격입니다. 이미지의 아트보드 규격대로 잘 왔는지 캔버스 사이즈 ACC 자 그냥 눌러볼게요.
기가 막혀. 기가 막히게 딱 맞아. 왜 맞았을까? 밑에 있던 그 녹색 판, 비지 때문에 그렇고요. 혹시 강아지만 왔다고 한다면 사이즈가 좀 틀리게 나올 거라 캔버스 사이즈를 좀 조절하셔야 됩니다. 잘 맞지? 보통 1픽셀씩 약간 틀려요. 조금 틀린 분들은 여기 앞에 수치만 1로 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보통은 가운데 기준, 보통 가운데 기준이죠. 저는 무리 없네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규격이 틀리면 납품을 못 합니다. 즉 제출을 못 해요. 아시겠죠? 됐다 뭐. 세이브. 확인한 것도 세이브니까. 예, 혹시 배경에 어떤 뭐 불꽃이라든가 어떤 막 효과적인 부분이 등장한다거나 한다면 이 배경을 쓰실 수도 있는데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에서는 투명 배경을 원해요. 어이, 고생했어요. 감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누구?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보일게요. 자, 준비가 되셨다면은 맨 밑에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기본은 비디오 뭐라고 뜰 거예요. 프리미어가 비디오 편집해 주는 애지 여기서는 비디오 편집이 부적합합니다. 프레임 애니메이션 된 거 확인해 보시고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요 검은색 크리에이트 프레임 애니메이션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첫 번째 프레임 1프레임이 타임라인에 보입니다. 이거는 표현 방법이 프리미어랑 틀린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보면서 만드는 방식인데요. 여기가 바로 딜레이입니다. 딜레이 타임. 1초씩 0.1초가 10개가 모이면 1초가 되겠죠.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계산하시고 0.2초 정도로 제가 정해 볼게요. 이게 보여요. 이게 첫 번째 화면이고요. 두 번째 화면은 똑같은 애가 여기 이름이 Duplicate Selected Item이라고 해서 너 선택한 애랑 똑같은 애를 하나 더 만들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즉 2프레임이 생기는 거고요. 2프레임에도 똑같은 걸 원하신다면 그건 아니겠죠. 안 움직여요. 여기에 준비한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의 특징입니다. 새로 그리던가 다른 모양을 좀 보여주던가. 자, 1과 2가 보여주면서 우리 강아지가 짖는 애니메이션이 이건 몇 초 안 나왔죠? 몇 초 안 나왔죠, 그죠? 이거는 아직 1초 가려면 멀었어요. 이 둘을 찍고 Duplicate Selected Item을 눌러주면 아이고, 저거는 요 정도 하면 1초 넘어갔네요. 1초 넘어갔네요. 혹시 지금 보이는 느낌 상태에서 이건 영구히 재생입니다. 계속 돌아. 루프를 말하죠. 3번만 돌아. 한 번만 돌아 이런 뜻이에요. 이건 한 번 재생할 때는 루프. 요거는 forever가 루프고 요게 이제 한 번 재생하는 거. 한 번만 움직이고 안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once. 무한 반복 forever. 개념 알아두시고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1프레임에다 놓고 플레이 버튼은 스페이스바. 저거 지칩니다. 애가 멍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막 짖는 모양처럼 느껴지는. 원래 개들도 많이 짖으면 힘들어요. 왕 짖다가 어느 장면에는 이렇게 쉴 수도 있는 것처럼 몇 초 동안은 잠깐 멈추기도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장면에서는 입을 벌리고 난 다음에 너무 짖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얘를 하나 복제해 주면 어떨까? 프레임 길이는 이렇게 움직여요. 끌고 움직여야 돼요. 요때. 요때가 입을 다물고 있는 모양인데 너무 힘들어. 왕 짖다가 이럴 수도 있는 것. 야, 나는 조금 목 좀 가다듬고 좀 갈게. 참 시간 계산하기 참 어렵죠? 자, 한번 맨 앞에다 놓고 스페이스바. 왕. 어때요? 반복되더라도 좀 쉬는 장면에서는
물 좀 마시고 짖을게요. 뭐 이런 느낌처럼 좀 쉬는 거 느낌 들지 않아요? 여기서 유독 많이 머물고 있네요. 잠깐 스페이스바. 1초 동안 쉬자.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근데 짖는 거 너무 힘들다. 저래야지 느낌이 나오거든. 저래야지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은 시간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1초. 일일이 시간 계산해야 되나? 이렇게 하자. 이거 1초 좀 넘어가고 끝나요. 이런 장면은. 1초 넘어가고 끝나면 너무 아깝거든요. 이모티콘 제작하는 분들은 24프레임 넘어가면 안 돼요. 24번의 장면이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영상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찍어주면 2번 짓는 거예요. 2번 짓 때 2초 분량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1, 2. 21프레임까지 갔네요. 1초, 2초, 3초, 4초. 한 번만 더. 이거 저 마지노선까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모티콘 제작하는 분들은 24프레임 넘어가면 안 돼. 참고로 알아두시고, 저는 아까 4초 분량을 좀 벌었습니다. 영상에 타이틀이 보이고, 이런데 개 우습다 할 때, 혹시 쓰고 싶다면, 여기까지가 시간 계산을 정확히 해줍니다. 얘는. 약간 좀 오버하거나 그런 경우는 잘라도 상관없죠. 자, 한번 반복 재생. 아니, 한 번으로만 들어볼까요? once. 진짜 한 번 재생하고 끝났네요. 자, 뭐 이렇게 준비가 되셨다면 내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 이 파일 포토샵에는 이 애니메이션 정보를 저장, 컨트롤 S를 눌러서 꼭 저장하셔야 돼요. 자, 이제 잠깐 멈춰보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보내려고 하는 포맷으로 GIF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지원해 주죠. 파일 메뉴의 엑스포트, 세이브 포맷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내보내는 방식 중에 오래된 방식, 예전부터 사용하던 방식이라 레거시 붙어 있고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S. 옵티마이즈가 최적화된, 웹에 최적화된 이런 뜻의 포맷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다른 데 누르지 말고 어떤 포맷으로 할까? GIF 128 디더 128색을 지원해주는 컬러로 나가겠다. 트랜스페어런시, 이 화면 보이는 대로입니다. 트랜스페어런시가 꼭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통 꺼져 있진 않아요.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 매트, 여러분들 얘는 제가 보고 있지만 컨트롤 플러스로도 자세히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매트는 투명선에 이 약간 하얗게 묻어 있는 거 이거 보이실 거예요. 매트는 논으로 해주세요. 이게 제가 껐다 킬다 할 때 한번 잘 봐주세요. 기본이 화이트인데요. 좀 화이트가 없는 상태, 블랙은 검은 테두리가 강하게 느껴져요. 근데 뿌옇게 뭔가 퍼지는 블러라든가 이런 거는 배경을 투명하게 쓰면 안 돼요. 여기서 논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깔고 합시다. 깔끔하게 나옵니다. 됐나? 요것만 기억해 주시고 GIF는 참고로 256 컬러를 최대 지원해 줍니다. 사진 같은 경우 이모티콘으로 만약에 만든다거나 하실 때, 영상에 쓰고자 하실 때 색상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이 강아지 캐릭터에는 그렇게 컬러가 많이 안 들어가요. 다 세보니까 진짜 256 컬러인데 용량의 어떤 차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게 128로 지정이 이미 돼 있어요. 167이었는데 아이고 14KB 정도 차이니까 256 컬러도 나쁘지 않습니다. 투명도 지원해주는 파트가 요만큼이 살아있는 거예요. 요만큼이 있어서 얘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세밀하게. 컨트롤 마이너스 조금 멀리서도 볼 수 있고 플레이 버튼
이걸 보시면 이게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자, 맨 앞에다 놓고 틀어봐. 왕. 그래, 좋았어. 멈춰. 이대로 난 내보낸다. 어디다? 어디다가 제일 중요해요. 늘 내보내는 위치에 세이브 프레임은 내보내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한번 지정을 잘 해주셔야 되고, 폴더를 찾아서, 자, 됐네요. 제가 원하는 자리 찾아봤고요. 가급적이면 그 한국어 이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땡구리, 예. 저장. 내보낼 때 뭐 경고 문구 하나 나올 거예요. non Latin, 영어가 아닌 경우는 서버에는 이상하게 좀 보일 수 있다. 잘 나간 거고요. 결과물 확인해보고 맞추세요. 예, 특별한 배경이 없기 때문에 하얗게도 안 뜨고 어디에 올라가든 깔끔한 GIF 애니메이션이 나온 장면이겠고요. 자, 나름 괜찮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또 다양한 동작,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동물 나오면서 여러분도 만드는 부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용량, 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